탁콩. 이번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꼭 길러줘야 하는 품성, 용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의외의 단어이지요. 우리 아이의 품성을 길러주고 싶은데 책임감도 길러주고 싶어, 정직한 마음도 주고 싶어, 지혜도 주고 싶어, 배려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은 많이 하셨을 텐데요. 와, 우리 아이가 용기 있는 아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은 드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용기는요, 처칠 아시죠? 처칠이 모든 덕목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용기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전까지 심리치료에서 성인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접근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아동의 양육태도,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라고 처음에 얘기했던 아들러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용기를 꼽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용기가 모든 다른 품성이나 덕목을 기르는 데 기초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요, 창의성을 키우고 싶다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는데 오늘은 단풍 든 산에 대해서 그려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들이 다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니까 다 이렇게 삼각형 산을 그리고 여기에 뭐 빨간 칠, 노란 칠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단풍 든 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별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큰 별도 그리고 작은 별도 그리고 이래서 이 별로 나는 산을 표시했어요. 이걸 하고 싶어요. 이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이것을 얘가 독특한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 미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일단 선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 다수의 친구들이 어떤 공통적인 특성으로 비슷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나는 다른 거를 선택해야 하거든요. 그것을 보여야 하거든요. 그럴 때에 미래가 예측이 돼요. 어떤 예측이 되냐면 긍정적인 예측도 되고 부정적인 예측도 됩니다. 긍정적인 예측이라는 건 선생님이 아이들이 칭찬할지도 몰라. 너 대단하다. 어떻게 단풍 둔 산을 별로 생각을 했어? 이런 반응이 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예측을 하자면 너는 산이 별로 보였구나. 이런 좀 얘 좀 이상하네 이런 반응을 보일지도 몰라. 내지는 친구들이 너만 외톨이야, 너만 우리랑 달라, 외톨이 이렇게 놀릴지도 몰라,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용기라는 것은요, 긍정적인 예측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예측까지도 기꺼이 감수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도전하는, 그 도전을 행하는 그 힘, 그 동기, 그 자신감, 이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떠한 덕목, 어떠한 행위, 어떠한 배움에도 사실은 용기가 전제돼야 한다는 거죠. 최인서는 아름다운 가치사전에서 공평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요, 필요한 사람에게 더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아이한테 엄마가 책 정리하는데 너희가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면서 5살 친구, 3살 친구한테 5살 형아는 3권씩 옮겨, 막내는 1권씩 옮겨, 이렇게 말했어요. 그럴 때 이 5살 형아 입장에서 공평하지 않게 왜 나는 3권, 동생은 1권, 나는 더 무거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공평 안에 엄마가 생각하는 가치가 들어있고 또 동생을 생각하는 배려가 들어가 있고 약자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이 공평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 배려가 전제된 그런 힘의 공평이라는 것을 배우고자 한다면 내가 기꺼이 그 3권을 들고도 억울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용기는요, 모든 다른 덕목을 내지는 다른 배움, 새로운 배움을 하는데,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삶을 개척해 나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첫 번째 필요한 힘이거든요. 그래서 처칠도 아들러도 용기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적극적 의사소통을 지지하는 부모교육 학파에서도 모든 덕목의 기초로 용기를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어떤 덕목보다 용기를 먼저 강의를 하고요.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용기 어떻게 키워줘야 할까요? 용기를 키우는 데는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격려하기입니다. 용기는 격려와 함께 갑니다. 용기를 북돋운다라고 하잖아요. encourage. 그게 격려이거든요. 결국은 그 단어가 격려이거든요. 격려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격려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등을 톡톡 두들기는, 뭔가 낙심하고 실망했을 때 등을 두드리는 행위를 격려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그거 물론 격려 맞습니다. 하지만 격려라는 것은요,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그 순간에 칭찬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긍정적 행동을 할 때의 그 순간 칭찬하기, 이거를 격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밤 늦은 한적한 시골을 운전을 하는데 앞에 횡단보도가 있었어요. 횡단보도가 있는데 초록색 불이 딱 켜져서 횡단보도에, 나한텐 빨간불이죠. 딱 멈췄어요. 멈췄다가 금세 노란불로 변할 때 내가 출발했어요. 출발해서 가는데 갑자기 삐보삐보 차가 나타나더니 경찰차가 딱 나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는 운전면허증 좀 보여주시죠. 이렇게 말하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가슴이 쿵닥쿵닥 뛰고, 아, 내가 뭘 잘못했나? 나 분명히 횡단보도 앞에서 섰는데, 그리고 막 손에 땀이 나고 긴장하고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이 운전면허증을 딱 보더니, 백현주 씨네요.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 어두운 길에도 이 횡단보도에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데도 멈춰서서 우리가 요즘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양심냉장고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이러고는 돌아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내 마음이 그 순간에 내가 좀 좋은 일을 한 것 같고 내 자신이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다음에 내가 교통신호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죠? 격려받는 마음입니다. 다음에도 가끔 지켜야겠구나 이럴까요? 양심냉장고를 받았는데. 그렇지 않죠. 다음에는 더 잘 지켜야겠다. 내가 이 잘 지키는 사람으로 칭찬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그 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격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매 순간순간에 어떤 긍정적인 행위를 해요. 이 긍정적인 행동의 순간이라고 표현한 건,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칭찬받을 행동은 결과를 이야기하시거든요. 결과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결과가 아니라 그 순간에 내가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 그게 바로 격려입니다. 그게 바로 꼭 필요한 격려이고, 그 격려가 바로 용기를 기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전하고 힘을 갖는 용기가 있어야, 그래야 뭐가 생기죠? 도전해도 돼, 실패해도 돼, 이게 쌓이면 결과에 얻을 수 있어 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게 바로 효능감이죠. 자기 효능감. 잘할 수 있다는 힘, 그 효능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용기는 사실 자아존중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 자아존중감과 용기가 상호작용하고, 효능감과 용기가 상호작용하고, 또 자아존중감과 효능감이 상호작용하고, 이게 같이 묶여가는 거죠. 이런 힘이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뭐든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학습이요, 얼마든지 동기가 있을 때 가능하고요. 빠르고 늦고의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꾸준히 도전하고 배워가서 자기가 정말 원하는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될 힘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성품들이요, 꾸준히 도전할 힘과 용기가 있기 때문에 기꺼이 배우기를 열심으로 할 거고 해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용기의 중요한 면입니다.
그러면 이 용기를 배우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격려하기라고 했는데 그 격려하기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